자, 페이지 36쪽 가볼게요. 네. 자, 오늘은 급수 할 차례죠. 네. 페이지 36쪽. 미적분학 개념센 36쪽. 오늘은 급수를 얘기하는 건데, 급수는 수열을 무한대까지 더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A1, A2, 땡땡땡, AN 이렇게까지 더한 건 수학 1에서 배웠죠. 그래서 이걸 무슨 합이라고 불러요? 부분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번부터 n번째까지의 항을 그 일정 부분만 더한다. 그래서 부분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더 있겠죠. 뒤에 AN 플러스 1번째 항도 있을 거고 AN 플러스 2번째 항도 있겠죠. 그래서 계속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더하는 거야. 이러면 우리가 이거를 수열의 급수 혹은 급수의 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통칭해서 그냥 급수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급수. 급수가 뭐예요? 그러면은 A1부터 무한대까지의 합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걸 기호로 쓰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1번 집어넣고 더하기, 2번 집어넣고 더하기. 근데 엔딩을 뭐로 잡으라고? 무한대로 잡으세요. 그러니까 계속 더해진다 라는 뜻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기호적 해석을 조금만 더 해볼게. 그럼 요 녀석을 조금 풀었으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하는 부분합. 근데 요 N을 무한대까지 보내세요 라고도 변형해서 쓰기도 합니다. 충분히 같은 식이라는 거 느껴집니까? 오케이. 그러면 요거를 또 기호적으로 요 부분이 부분합이잖아.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급수는 부분합의 극한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괜찮아? 그래서 세 가지 기호가 병행해서 쓰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는 이걸로 푸는 게 편하고 어떤 문제는 이걸로 푸는 게 편하고 또 어떤 문제는 이걸로 푸는 게 편하고 세 가지 기호적 해석을 다 동일하게 느끼되 문제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쓸 수 있어야 되겠다.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 위에 있는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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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를 표현하는 식이다 라고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요게 수열의 급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호는 다 충분히 알 거라고 믿어요. 네. 급수가 뭡니까? 무한대까지의 더하기입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저 세 가지를 병행해서 쓰기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 자, 문제 번호 11번 가볼게. 다음 급수의 수렴 발사를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합을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루트 2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루트 3 플러스 루트 2분의 1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이라고 써 있습니다. 물론 더하기 라고 표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급수에서 n번째 항은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n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루트가 보이니까 요거를 그냥 합차를 이용한 유리화 개념만 적용시켜 볼게. 그럼 얘가 n 플러스 1 마이너스 n분의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과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으로 표현되어 있기도 하겠죠. 괜찮아요? 네,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가 루트 2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요렇게가 하나, 둘, 루트 4 빼기 루트 3 요렇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급수를 구하는 거니까 요렇게 써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n번째까지의 이게 n번째까지 합이니까 요거만 구하면 n번째까지가 여기까지가 이제 n번째까지 합이니까 지워지고 지워지고 지워서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넘었으니까 뒤에 거에서 앞에 거만 넣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만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플러스 1 빼기 1, 즉 급수는 부분합의 극한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계산을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가면 얼마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무한대라고 빠져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네. 자, 가로 2번 가볼게. 로그 1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로그 1 마이너스 3제곱분의 1 땡땡땡 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에서의 n번째 항은 로그 1 마이너스 1번째, 2번째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라고 써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로그 n 플러스 1의 제곱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래요. 그럼 이 진수 자리에 있는 모양만 조금 변경을 하면 난 얘가 n 플러스 1, n 플러스 1 합차죠. 그래서 n 플러스 2 이렇게 보인다라고 변형시킬 수 있겠어.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급수를 구하십시오라는 건 부분합의 극한을 구하는 거니까 먼저 부분합을 먼저 계산하면 되겠죠. 자, 부분합이라는 건 로그 합으로 쭉 빠져나갈 수 있어야 되겠지. 로그 1 더하기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잖아. 그러면은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하기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n번째까지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요게 지금 n번째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2, 2, 1, 3 이렇게 써 있겠죠. 그리고 2 집어넣으면 3, 3, 2, 4 그러면은 이렇게가 크로스로 지어지겠지. 그럼 여기도 이렇게 크로스가 지어지고 이렇게 마지막 것도 이렇게 앞부분은 크로스로 지어지겠다. 그래서 살아있는 게 n 플러스 2까지는 살아있겠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그러면 이 s가 로그 2n분의 n 플러스 2 이렇게 살아있죠. 그러면 이거의 극한을 계산하는 거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n 플러스 1이구나. 네.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로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지? 그래서 리미트니까 이쪽이 얼마로 바뀌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2분의 1. 괜찮아요? 그래서 로그 2분의 1이라는 값으로 수렴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네. 우리가 로그라는 기호와 리미트라는 기호가 있으면 원래는 리미트 로그 진수잖아. 근데 리미트라는 개념은 자기 뒤에 있는 모든 영역을 다 통제하고 싶잖아. 그래서 문제 풀 때 로그라는 기호와 리미트라는 기호가 있으면 자리를 바꿔서 해석하겠다가 조금 더 문제 풀 때 편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계산하기가 조금 편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는 파트는 페이지 36쪽 이제 급수 파트입니다. 자, 급수는 수열의 합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n번째까지의 합은 부분합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분합 뒤에도 항들이 더 있겠죠. 그래서 무한대까지 더하는 걸 급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을 급수라고 하는데 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가 1부터 n까지로 쪼갰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부분이 부분합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리미트 부분합으로 급수를 표현하기도 해요. 요게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여. 알겠지? 이걸 기준으로 잡고 상황에 따라서 얘로 바꿨을지 얘로 바꿨을지는 그때그때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어쨌든 급수가 기본적으로 뭐라고? 부분합의 극한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학 1에서 부분합 구하는 계산들은 충분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극한 계산만 붙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 유제 1번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번만 해볼게. 유제 11-1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십시오. 1번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루트 2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n 마이너스 1 분의 1. 그럼 우리가 이 기호를 보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일반항이라고 써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식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부분합이라고 불렀어.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가정인 부분합을 먼저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시그마 일반항이죠. 라고 봤을 때 일반항에 지금 루트가 붙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합차를 이용한 유리화 작업을 먼저 진행하고 보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본 문제를 합차를 이용해서 유리화 작업을 먼저 진행하면 2n 플러스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루트 2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n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분모가 2분의야. 그래서 2분의는 크게 의미가 없어. 그래서 문제 앞으로 쭉 뺄게.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2분의 1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n 마이너스 1 루트 2n 빼기 1이야. 자, 시그마는 더하기에서 나온 기호이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한테는 성질로 풀 거야. 근데 뒤에 루트가 붙어 있죠. 루트는 제곱근에서 나온 거니까 곱하기의 성격을 띠고 있어. 그래서 성질로 못 풀고 뭐로 푼다고? 정의로 푼다고. 시그마의 정의는 더하기로 표현해 보세요. 확인됐어? 그래서 요만큼까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1 집어넣으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1 2 집어넣으면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남았죠? 그 맨 뒤에 거에서 뭐가 남아? 앞에 게 남겠다. 그래서 맨 뒤에 거 루트 2n 플러스 1 빼기 루트 2n 마이너스 1에서 앞에 게 남는다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분의 1 앞으로 쭉 빼는 거 있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2n 플러스 1 빼기 1의 형태를 띠고 있을 거라고. 그럼 이 정도 극한 계산은 수투에서도 배웠잖아. 기억나? 그래서 얼마라고? 2분의 1 무한대라고. 2분의 1 무한대를 이렇게 뭐라고 쓰면 돼? 무한대라고 쓰면 되겠다. 그래서 1번은 발산한다 라고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배웠던 내용이 사실 그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이 그렇게 경계점이 막 확실히 나눠지는 건 아니야. 얼추 같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웠던 스케일들을 다 갖다 써도 돼. 거기에 수열만 적용시킨 거라고. 수열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 시그마 배울 때. 그쵸? 루트가 보이면 성질로 못 풀고 정의로 풀겠다. 이런 얘기 많이 했으니까 그런 거를 다 생각해서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과 3번은 좀 더 쉬우니까 풀어봐요. 오케이? 준혁이도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한번 풀어보고. 네. 자, 넘어가서 문제 번호 12번 가보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볼게. 첫 번째 양이 마이너스 2고요. 공차가 4가 되는 등차 수열 AN에서 1부터 N까지 합을 S라고 했을 때 다음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부분합 분의 2니까 어쨌든 부분합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정보를 가지고 부분합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등차합 어떻게 구하죠? 등차합 2분의 n 가로 열고 2a n-1 d라고 구할 수 있겠죠. 괜찮아? 네, 그러면 해서
정리하면 2n-4 거기에 붙어 있으니까 2n제곱 마이너스 4n이라고 쓰면 되겠죠. 어디? 네,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문제는 리미트 시그마 n제곱 마이너스 2n분의 1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여기까지가 뭘 물어보고 싶었냐면은 부분 분수를 기억할 수 있냐를 물어보려고 앞에 빌드업을 한 것 같아요. 얘가 어떻게 바뀌어요? n-2분의 1. 근데 부분 분수를 표현할 땐 앞쪽에 있는 게 좀 작은 숫자를 쓰는 게 편해.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말고 n-2, n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쉽죠. n-2, n1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분수 앞에 시그마 계산이 들어와 있죠. 그러면 분수니까 시그마의 성질을 못 쓰고 정의를 쓰겠다. 하지만 부분 분수니까 먼저 살짝 변형해서 n-2분의 1 가로 열고 n-2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로 변형해서 문제를 풀면 맨 앞에 2분의 1 써있죠. 2분의 1은 앞으로 쭉 뺄게. 이렇게까지는 써놓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시그마 계산을 적용시키면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얼마냐?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1 집어넣으면 1분의 1 더하기 2 집어넣으면 뭐야? 왜 이래? 나 뭐 잘못했어? 문제를 잘 읽어야죠. 어쩐지 뭔가 좀 어색했어. 자, 3부터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3부터 집어넣으면은 1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4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4분의 1.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앞에 거 2개에서 앞에 게 남는 거죠. 뒤에는 3분의 1 빼기 5분의 1이니까 이렇게 지워지겠죠. 앞에 거 2개에서 앞에 게 남았죠. 그러면은 1분의 1, 2분의 1. 근데 여기서 조금만 상상을 해보자. 어차피 지금 n이 분모에 있는 패턴이죠. 그래요? 근데 궁극적으로 걔를 어디로 보낼 거야? 무한대로 보낼 거야. 그럼 이 뒤에 있는 거는 어차피 어디로 갈 거야? 0으로 갈 거다. 라는 걸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하지 말고 그냥 당연한 거니까 0으로 날려가는 거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냥 앞에 거 2개만 적용시켜도 될 거다. 어차피 얘가 이렇게 0으로 간다는 거 확실하니까. 괜찮지? 네. 그래서 얼마라고 쓰면 되겠어요? 4분의 5라고 아니지 4분의 3이죠. 4분의 3이라고 체크하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그 뒤로 0 빠지는 거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눈으로 안 봐도?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전반부에는 그 수학 1에서 배웠던 시그마에 대한 계산들을 할 수 있냐. 급수라는 게 기본적으로 부분합의 극한이기 때문에 부분합을 구하는 스킬을 계속 체크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12-1번 하나 체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안 되는 사람은 칠판 봐. 같이 한번 해볼게. 12-1번 풀어볼게요.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분의 1, 등비 수열이 있습니다. 부분합을 S라고 할게요. 그때 질문식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가로 열고 6 마이너스 sk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게 그냥 순수한 등비합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 등비합을 한번 구해볼게. 등비합 1-r분의 a의 1-r의 n승이라고 써 있습니다. 괜찮아? 그러면 얘가
요게 2분의 1로 바뀌는 거죠. 즉 6 가로 열고 1-2분의 1의 n승이라고 써 있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왜 앞에 6이 있는지 알겠죠? 그래서 정리. 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6 마이너스 6 플러스 6 2분의 1의 n승.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는 지워졌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물어보고 싶은 식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6 2분의 1의 n승. 아직 얘가 뭘 더 물어보는 거야? 얘도 등비 합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괜찮아? 얘가 이 부분이 SN이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해 보면 얘를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쓰면 6 2분의 1 2분의 1의 n-1승이라고 써도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3이라고 읽으면 되겠지. 그래서 똑같이 1-2분의 1의 3의 1-2분의 1의 n승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 가로 열고 1-2분의 1의 n승이 다시 등장을 한 거야. 돌고 돌아. 그래서 이 녀석의 극한을 구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얘기죠. 등비극한이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6 빼기 6 2분의 1의 n승. 이 부분은 당연히 6이죠. 그리고 얘 공비가 2분의 1이죠. 공비가 2분의 1인 거는 어디로 빠져? 0으로 수렴한다. 그래가지고 최종 결론은 6이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렇게 스토리 잡고 하나씩 따라와야 돼. 그렇지? 근데 문제가 조금 우리한테 재미를 준 거죠. 첫 번째 구했더니 나왔는데 또 구했더니 똑같은 게 또 나왔죠. 네. 문제 풀면서 수학자들이 조금 재미를 느껴보라고 만든 문제 같습니다. 41쪽의 별표. 41쪽. 왜 이런 걸 특강으로 빼는지 모르겠어. 넘길 수도 있을 뻔 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요게 부호가 뿔마가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거를 조사하는 케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41쪽. 특강 10이라고 써 있는데 항의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급수를 계산하겠습니다를 물어보는 거야.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땡땡땡 이라고 써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게 얼핏 보면 다 지워지는 것 같지만 엔딩이 뭐로 끝나는지 모르잖아.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게 짝수로 끝나면 0이고 홀수로 끝나면 뭔가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뿔마가 바뀔 때에는 급수 조사를 각각 해야 돼. 어떻게 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꼴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짝수에서 끝나냐 홀수에서 끝나냐 구분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지? S1이 얼마? 0이죠. S2는 얼마예요? 0입니다. 괜찮아요? S3은 0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네. S1은 1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네. 얘로 구하는 S2는 1, 2, 3, 4, 5. 얘도 1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괜찮아요? 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홀수항, 짝수항을 각각 구했어. 근데 이게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이러면 수렴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을 해요. 오케이? 문제에서 되게 다양한데 지금 이 문제랑 얘는 완전 표현이 다른 거야. 그치? 얘랑은 완전 표현이 다른 거야. 얘는 이게 1번인 거야. 그치? 얘는 이게 1번인 거고.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느낌이 좀 달라요. 네. 그
표현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어 있다. 뿔마가 계속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등장하는 급수다 라고 했을 때에는 어차피 급수니까 지금의 폼을 유지할 건데 이게 홀수에서 끝날지 짝수에서 끝날지를 비교해 놓고 분리시켜 놓고 각각을 진행시켜 봐요. 오케이? 그런 다음에 같으면 오케이, 다르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럼 이렇게 그냥 가로가 없이 쭉 바뀌는 게 무조건 다 발산하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니까 매번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문제로 확인해 볼게. 문제가 나와 있겠지? 더 뒤로 숨어 있으니까 요 체크로 확인해 보자. 자, 급수가 이렇게 써 있대요. 급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7분의 1 지금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차피 이거는 지금 뿔마가 계속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홀수 턴에서 끝나는 거랑 짝수 턴에서 끝나는 걸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어차피 급수니까 홀수 부분합 빼기이든 더하기이든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알겠죠? 뭐 짝수, 홀수, 짝수로 나눠서 판단을 해보자. 그렇죠. 네. 2n 그러면은 요렇게랑 요렇게로 비교를 했을 때 여기다가 n을 넣으면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S 첫 번째 개념이라고 부를게. 첫 번째 개념이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1 해서 3분의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S2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까지 끊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5분의 1만 남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가 5분의 마이너스 4로 진행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7분의 1꼴이기 때문에 7분의 마이너스 6의 형태로 가고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네. 이것도 가볼게. 1 집어넣으면 이것도 개념이 1이니까 마이너스 1. S2면은 3개에서 끊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 패턴으로 가요. 자, 그럼 이건 위에 거를 좀 체크해 봐야 되겠죠. 위에 거가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마이너스 5분의 4로 갔다가 마이너스 7분의 6으로 가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분의 8로 가겠죠. 점점 어디에 붙어? 마이너스 1에 붙어가는 게 보입니까? 얘는 극한을 계산하면 이제 마이너스 1로 가고 있겠지. 그리고 밑에 있던 거는 그냥 대놓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뽑아져 나오죠. 그러면은 홀수랑 짝수 극한이 같습니다. 이럴 때에는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얼마로 수렴한다?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 라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확인이 됩니까? 네, 이렇게 뿔마가 바뀌는데 수렴할 때도 있고 수렴하지 않을 때도 있고 체크를 해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넘겨서 개념 11 이것도 별표 칠게요. 자, 얘도 시험 문제 페이지 42쪽 얘도 시험 문제. 거기다가 개념 11 옆에다가 절대 명제라고 써요. 명제, 절대 명제, 무조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42쪽 명제. 절대 부등식 같은 거예요. 절대 부등식 같은 거예요. 절대 명제라고 표현을 할게. 문제는 이거야.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딱 못을 박아버렸어.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수렴값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볼게. 어차피 급수라는 건 A1, A2, A3, A4, A5 계속 붙이는 거죠. 계속 붙이는 거, 무한대까지 붙이는 거야. 그래요? 무한대까지 붙여.
근데 얘가 딱 멈췄대. 수렴했다는 얘기 멈췄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붙이는 사이즈가 계속 커지다가 어느 순간 딱 멈췄대. 그러면 마지막에 붙이는 녀석이 0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이즈를 계속 붙일 거야. 계속 붙이는데 얘가 어느 순간 계속 무한대로 붙이고 있어. 무한대의 횟수로 붙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사이즈가 고정되어 있어.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붙여지는 녀석들은 얼마로 붙여지는 거야? 0으로 붙여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의 극한이 0이야.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마지막에 붙는 그 극한 수열값이 0으로 붙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이 0이다. 라고 입에 붙이고 있어야 돼. 급수가 수렴한데 그럼 극한이 얼마라고? 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대우명제가 뭐죠? 극한이 0이 아니면 급수는 수렴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근데 기본명제랑 대우명제는 절대적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페이지 42쪽에 나와 있는 명제 두 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만 머릿속에 기억하면 이 두 개는 파트너 개념으로 나오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입에 이렇게 붙여야죠.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이 0이다.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이 0이다. 충분히 개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명제이기 때문에 오류 없이 느껴져. 직관적으로 이 명제는 잘 받아집니다. 넘어가서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번호 13번. 급수 a1 플러스 1 더하기 a2 플러스 3분의 2 더하기 a3 플러스 5분의 3 플러스 땡땡땡이 수렴할 때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딱 못을 박았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겠구나가 떠올라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급수가 수렴할 때 질문. 굳이 급수라고 표현해 놓고 질문식은 뭐예요? 극한입니다. 대놓고 물어보는 문제죠. 네. 극한 2an 빼기 5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고 이 녀석의 a1 플러스 1, a1 플러스 3분의 2, a1 플러스 5분의 3 그러면은 이 수렴하는 급수의 n번째 항의 모양은 an만 있는 건 아니겠죠. an 플러스 2n 플러스 2n 마이너스 1분의 n이라고 써 있겠다. 괜찮습니까? 왜? 분모는 13579로 가고 분자는 1, 2, 3, 4로 갈 거니까 2n-1분의 n의 꼴이 되어 있겠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2n-1분의 n이 0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얼마라는 걸 캐치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거를 캐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다 적용시키면 되겠지. 얘는 2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5 빼기 6이라고는 최종 결론을 얻어올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쉽죠? 네.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 문제 13번이 어렵지 않지만 이게 수능에서도 나오고 내신에서도 나오고 평가원에서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왜? 저 명제가 되게 중요한가 봐. 우리는 받아들이는 게 쉬우니까 저게 어렵다, 나쁘다 이런 생각이 안 되는데 저게 중요한가 봐. 그래서 평가원이든 내신이든 전 문제가 꼭 나옵니다. 나이스하죠, 아주 그냥. 맞히면 되니까. 수준이 그렇게 높지도 않아. 딱 요 정도 수준에서 나옵니다. AN만 제대로 구해낼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맞힐 수 있겠다. 13-1번의 두 문제 다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될 듯 안 풀려? 나오면 맞지. 원래 수학은 대부분 숫자가 나오면 그게 정답이야. 13-1번에 4, 13-1에 2번 3. 그리고 좀 여유 있는 사람들 밑에 거 풀었어? 5분의 2. 도성이가 풀어가지고. 나왔어? 다? 준영이 어때? 13-1번 돼? 두 개 다 돼? 태진이 어때? 그래서 급수가 수렴한다. 아, 그러면은 n번째가 0으로 가겠구나. 그걸 이용해서 극한값을 계산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쉽지? 머리 잘라야 자, 성질, 급수의 성질.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bn. 근데 요 기호가 리미트도 있지만 시그마도 있는 기호죠. 그래서 리미트는 자유롭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신경 안 쓰고 다 영향을 미치지만 시그마라는 기호는 더하기 빼기한테만 줄 수 있죠. 그래서 급수라는 기호도 시그마 때문에 더하기 빼기한테만 분배돼서 성질로 푼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곱하기 나누기한테 못 들어가. 저 시그마라는 기호가 함께 딸려 들어가야 돼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교재 45쪽에 있는 그 급수의 성질 3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3개랑 동일하죠. 시그마 성질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하게 체크하지 않고 넘어가도 무방하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로 넘어갈게. 급수 14번 수렴하는 급수 2개가 있습니다. 수렴하는 급수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n이 알파로 수렴하고요.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할 때 베타로 수렴한다 라고 정리되어 있을 때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bn은 5라고 부르고요.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an-2bn이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건 어차피 시그마 급수 형태가 더하기 빼기한테 분배될 수 있죠. 그래서 1번 조건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5라는 얘기고 2번 조건이 알파 마이너스 2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빼면 3베타가 6이다. 그래서 베타라는 녀석은 2, 그럼 알파라는 녀석은 3이라고 체크해낼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네, 이지하죠? 이랬을 때 최종 질문.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3의 2n 마이너스 bn는 3알파 빼기 베타는 9 마이너스 2, 7이라는 최종 결론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네. 요것도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유제 2개 다 풀어보는 걸 하겠습니다. 2개 다 마치고 잠깐 쉬자. 등비 급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엔 등비 극한을 배웠죠. 그래서 먼저 등비 급수를 배우기 전에 지난 시간과 잠깐 리뷰를 하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의 형태, 즉 등비 수열의 극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는 구간을 총 몇 군데로 나눴어요? 5군데로 나눴죠. 그래서 R이 1보다 크다, R이 1이다, R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 R이 마이너스 1이다,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총 5군데로 나눴습니다. 물론 문제에 따라서는 절대값이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이 구간을 총 3개로 바꾸기도 해요. 하지만 어쨌든 총 5구간으로 나눴을 때 이 구간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승 형태를 띠고 있으면 발산한다. 1일 때는 당연히 1이겠다. 그리고 리미트 n이 0으로 갈 때 2분의 1의 n승. 요건 최종적으로는 얼마로 수렴한다고? 0으로 수렴한다. 얘는 1마일, 1마일. 즉 진동한다 is 발산한다. 그리고 또 점점 진폭이 커지는 발산. 그래서 얘도 발산한다. 이렇게 총 5가지로 문제를 풀어봤어. 이게 등비수열의 극한. 오늘은 등비수열의 급수를 배울게요. 어차피 급수기 때문에 형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부분합의 형태를 띠고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가 된다고? 등비수열의 합이 되면 되겠죠.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r분의 a의 1-r의 n승 형태를 띠고 있을 거야. 마찬가지로 얘도 구간은 총 5군데로 좀 나눠볼게. 일단 r이 1보다 클 때, r이 1일 때, r이 1과 마이너스 1일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총 5군데로 나눌 때 r이 1보다 크면 이 부분이 어디로 가요? 발산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등비급수에서 r이 1보다 크면 발산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 자, 그리고 유일하게 r이 1일 때만 합이 NA죠. 그래요? 합이 NA입니다. 요건 좀 체크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NA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발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등비 극한은 요게 1인데 등비 급수는 얘가 발산한다라는 걸 따로 체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요 부분에서는 얘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게 1-r분의 a만 남습니다. 1-r분의 a. 그러니까 얘가 유일하게 수렴하는 폼을 가지고 있죠. 수렴하는 폼. 오케이? 그리고 당연히 진동하고 발산할 거니까 얘네들도 크게 논란 없이 발산한다는 거를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은 등비급수는 딱 폼이 하나야. 1-r분의 a라고. 그러니까 공비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는 것만 파악이 되면 그 결과값은 언제나 하나의 폼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얼마라고요? 1-r분의 a라고요.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요 뒤에서 나오는 모든 등비급수에서는 수렴하는 순간 1-r분의 a다라고 쓸 수가 있겠어. 그럼 문제의 포커싱은 어디에 맞춰지겠어? a에 맞춰집니다. a를 구하는 거를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놔요. 어차피 공비가 1과 마이너스 1이라는 걸 파악하는 순간 결론이 1-r분의 a니까 이 a를 구하는 거에 기하적 해석을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뽑아냅니다. 알겠죠? 네. 확인해 보자. 자, 문제 번호 15번 가볼게. 문제 번호 15 가보겠습니다. 등비급수 첫 번째 문제. 시그마 k는 1에서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2의 n승 3분의 1의 n승. 우리가 요 부분이 일반항 부분이죠. 맞습니까? 2분의 1의 n승 마이너스 2의 n승 3분의 1의 n승은 3분의 마이너스 2의 n승으로 읽어도 되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얘가 등비급수가 되는 거죠. 등비급수에서 공비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결론은 무조건 뭐라고? 1-r분의 a라고 쓰면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1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문제를 쓰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그래서 결론이 3분의 5분의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5분의 2 라고 결론을 쓸 수 있겠다. 괜찮아? 네. 자, 가로 2번 가볼게.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3분의 1의 n승 코사인 3분의 파이의 n승. 이 부분이 an이니까 얘를 3분의 1 코사인 3분의 파이의 n승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이걸 보면 얘가 3분의 파이죠? 그러니까 얼마? 2분의 1인 거 확인됩니까? 그래요. 거기에 3분의 1이 붙어있으니까 얘가 얼마? 6분의 1이죠. 6분의 1은 1과 마이너스 1의 사이에 존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수렴하는 폼이네. 수렴하는 폼을 확인했으면 급수는 1-r분의 a가 되겠죠. a는 똑같은 형태죠. 그래서 5분의 1이라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등비급수의 합을 구해봤습니다. 수렴하는 폼, 공비가 얼마?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수렴합니다. 그래서 그 수렴값은 항상 얼마라고? 1 빼기 r분의 a로 수렴한다. 네, 유제 1-2번, 2-2번 뒤에 있는 거 두 문제만 할게요. 가로 2번, 가로 2번. 자, 한번 해볼게. 15-2번에 2번 가볼게. 15-2번에 가로 2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급수의 합을 구하겠습니다.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3분의 1의 n승에 사인 2분의 n파이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었어요. 얘를 좀 파악할게. 이 자리가 어쨌든 AN의 자리죠. 그래요. AN의 자리를 좀 분석을 해보자. 얘가 얘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이 녀석을 좀 보면 사인 2분의 n파이잖아. n이 1일 땐 사인 2분의 파이죠. 그러니까 1이죠. n이 2일 땐 0이죠. n이 3일 땐 마이너스 1. n이 4일 땐 다시 0. 이렇게 패턴이 돌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은 전체로 봤을 땐 3분의 1, 0, 마이너스 3분의 1의 세제곱, 0, 3분의 1의 5제곱의 형태로 가고 있겠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하나만 더 쓸게.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에 1승, 3승, 5승, 7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이걸 다 더할 거잖아. 그러면은 요렇게 더하고 1, 3, 5를 먼저 한 그룹을 만들고 더하기 2, 4, 6을 한 그룹을 만들어서 더하기를 해도 상관이 없겠죠. 어차피 더하기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홀수함끼리의 합을 구하고 짝수함끼리의 합을 구해서 더해도 상관이 없다고. 어차피 다 더할 거니까.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홀수항에서의 공비가 얼마예요? 홀수항 개념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들어갔을 때 R 개념이 3분의 1의 4승 개념이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짝수항은 짝수항이라는 표현이 정확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들어가는 텀에서를 봤을 땐 공비 개념이 얼마인 거야? 이것도 3분의 1의 4승 개념인 거죠. 그리고 이 녀석의 초항 개념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 녀석의 초항 개념이 얼마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1의 3승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서 더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괜찮아.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죠. 그 결론은 언제나 1-r분의 a 개념인 거지. 그래서 1-3분의 1의 4승 분의 이렇게 써 있어도 무방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이 정도는 숫자들이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3의 4승이면 얼마냐? 81분의 80이고요. 요거 조금만 더 간단하게 계산하면 3분의 1을 묶으면 1-3분의 1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3분의 1의 뭐 이렇게 써내려갈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계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지워도 되겠죠. 80분의 네, 우리가 원하는 값. 못 틀렸다. 분모가 하나 어디 갔어? 왜 10이야? 뭘 계산 잘못했지? 뭐 잘못했지? 맨 마지막? 어디서? 여기서? 네, 여기서 왜? 그게 24가 그렇구나. 내가 마음이 너무 급했나 보다. 이렇게는 아니죠? 마음이 너무 급했나 보다. 네. 네,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만 체크하면 되겠죠? 몇 가지 눈으로 좀 체크하면은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쁘게 풀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나누기를 잘못해가지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16번 가볼게요. 자, 넘어가서 16번. 자, 같은 내용이겠죠. 다음 급수의 합을 구하겠습니다. 가로 1번 가볼게.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중가로에 가로 열고 3분의 1의 전체 n승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n승을 구하십시오. 어차피 시그마라는 기호가 숨어있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한테는 분배해서 풀 수 있겠지. 이쪽도 3분의 1 수렴꼴 2분의 1 수렴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언제나 1-r분의 a 빼기 결론은 언제나 1-2분의 1의 2분의 1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계산은 뺄게. 넘어가서 가로 2번 가보겠습니다. 가로 2번 가보면 시그마 1에서 무한대까지 12의 n승분의 8의 n승 더하기 3의 n 플러스 1승 이라고 되어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요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요렇게 생각한 건 12분의 8의 n승이고 요렇게 생각한 건 12분의 3의 n승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여기 요 녀석이 앞으로 빼내는 개념이니까. 그러면 약분을 해서 3분의 2의 n승 3 가로 열고 4분의 1의 n승의 형태를 띠고 있겠죠. 됐어요. 그래서 수렴하는 꼴이라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렴값은 언제나 1-r분의 a 1-r분의 a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괜찮지? 자, 본무수 계산은
스킵하는 걸로 할게. 다시 한번 문제가 나왔지만 급수라는 기호는 리미트랑 시그마가 혼재되어 있는 기호이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한테는 분배돼서 풀겠다. 아마 그거를 물어봤던 문제 같습니다. 네. 하나만 체크하자. 16-2번만 하고 빠질게. 16-2번. 자, 보니까는 등비급수 A에 대해서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AN은 2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AN의 제곱은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수열 AN의 공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이 녀석은 등비죠. 그러니까는 AN이 A1R의 n-1승 형태를 띠고 있을 거야. 그래? 그러면 수렴값을 갖고 있으니까 그 2라는 값은 1-R분의 A일 거라는 걸 확정할 수 있어. 여기에 들어간 것도 등비의 제곱이잖아. 그럼 여기서 빠져나오겠지. 그래요? 그래서 AN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A의 제곱 곱하기 R의 제곱에 n-1승 형태를 띠고 있을 거야. 여기서 나오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1-R 제곱 A 제곱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꿨으냐면 합차죠. 1-R 1 플러스 R A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얼마로 읽으래? 2라고 읽으래. 그래서 3이라고 하는 값이 1 플러스 R분의 A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A라는 녀석이 2-2R이야. 그렇지? 2분의 3이 1 플러스 R분의 A니까 여기서 A라는 값은 2분의 3 더하기 2분의 3R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그럼 A랑 어떤 A야? 같은 A야. 그렇기 때문에 2-2R이 2분의 3 더하기 2분의 3R이라고. 그래서 2분의 7R이 2분의 1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R은 얼마? 7분의 1이라고 구해낼 수 있겠다. 계산 문제인 거죠. 여기서 A가 등비니까 A제곱도 등비제곱이어서 요 식만 써지면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었다. 괜찮아? 네. (17번) 가볼게. 두 등비급수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4분의 x의 n승이랑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x분의 3의 n승 모두 수렴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등비급수가 수렴한데 수렴 조건은 뭐예요? 공비가 -1과 1 사이에 있다. 공비가 -1과 1 사이에 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1보다 큰 4분의 x가 1이다. 그래서 마사보다 큰 x가 4다. 이쪽도 구해야 되니까 -1보다 큰 x분의 3이 1이다. 마이너스 x가 3, 잠깐만. 여기서 x로 곱할 때 생각을 해보면 x가 지금 첫 번째에서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쿨하게 그냥 x로 나눠버린다고 해서 부등호 방향이 그냥 정방향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래서 이 식은 -4부터 0일 땐 음수 개념인 거죠. 그래서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쪽도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x가 -3보다 작고 이쪽이 3보다 크다. 이 안에서 생각했더니 답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요? 그럼 베이스가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생각했을 때 답이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가 나왔어. 여기서 골라올 수 있는 건 이 부분입니다. 괜찮아요? 네,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은 x가 4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땐 x가 양수 개념인 거죠. 그래서 부동의 방을 안 바꿔서 마이너스 x 3 x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마3보다 작다. 이쪽만 픽되겠죠. 그래서 베이스가 이거죠. 그래서 0부터 4까지일 때 3보다 큰 쪽에서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최종 결론은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3까지랑 3부터 4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가운데 5R이라는 표현으로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턱대고 이렇게 X 넘겨버리는 거. 그 실수만 안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순서가 이렇게 나왔으면 조금 더 미궁속으로 빠졌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와서 앞에 있는 걸로 풀다 보니 X에 대한 범위가 음수도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야. 만약에 이 문제에서 이 순서만 바꿨어도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알겠지? X로 나눴을 때 부동호 방향 잘 생각해야 되겠어요. 네. 17-2 1번, 2번 두 개만 해볼게요. 17-1번, 17-2번 두 개의 유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해볼게. 17-3번 하나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제 17-3번 등비급수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x-1에 x-4에 n 합이 3이다. 실수 x값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형태가 조금만 더 정리를 하면 x-1, x-4, x-4에 n-1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초항 개념이 얼마인 거예요? x-1, x-4고 공비 개념이 얼마인 거야? x-4라고 불러야 되겠죠. 괜찮아요? 네. 그때 힌트가 얘래. 그래요? 그러면은 쟤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3이라고 하는 등비합은 1-r분의 a가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예쁘게 하면 분모가 5-x니까 넘어가서 15-3x가 이쪽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의 형태를 띠고 있겠죠.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1은 0이라는 2차 방정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x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는 짝수근하고 쓰면 a분의 마이너스 b절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라고 잠깐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어차피 얘가 수렴을 한다면 이 부분이 얼마로 빠져야 돼요?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큰 x-4가 1보다 정리하면 3보다 큰 x가 5 사이에 있어야 돼. 그래서 3과 5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1 더하기 루트 12. 그래서 1 더하기 2 루트 3의 형태를 띠고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거 신경 안 썼지? 근해 공식 헷갈렸다고요? 항상 헷갈린다고요? 어렵다고요? 아무것도 됐어요.
까먹을 때 됐다고요? 괜찮아. 까먹었다 살았다 까먹었다 살아났다. 시험 볼 때만 기억나면 되지. 자, 넘어가서 52쪽 가볼게. 자, 52쪽에 반복되는 모양이 끝없이 붙어 생기는 도형의 뭐 길이나 넓이, 부피 등등을 물어보는 문제, 프랙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케이, 프랙탈 구조라는 표현을 쓰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등비급수야.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무조건 뭐로 빠져나가? 1 빼기 R분의 A가 최종 결론이야. 필요한 정보가 두 개야. A랑 R. 오케이? 그 정보를 기하적 해석을 통해서 얻어올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답 쓰는 건 어렵지 않아요. 1 빼기 R분의 A만 쓰면 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구해온다고? 공비랑 초항 개념만 구해오면 되겠다. 자, 문제 번호 18번 가볼게. 그림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이렇게 이만큼이 30도, 그 다음엔 60도, 그 다음에 60도. 이런 패턴으로 쭉쭉쭉쭉 치고 간다고 합니다. 라고 생각했어. 오케이? 그래서 힌트가 O, P1, P2 라고 되어 있습니다. OP1이 1이고요. P1, P2가 4분의 1의 OP1 이런 식으로 갔네. 4분의 1로 계속 준다고 합니다. 오케이? 이랬을 때 X좌표를 구하래. X좌표. X좌표. 자, 그럼 요 길이가 1이죠. 그래요? 왜? 공부해. 18살이야. 18살이야. 병신들이 너무 많아. 초딩이야. 일일에다 스케줄 다 하나씩 체크해줘야 돼. 단톡방에 공지 올리면 좀 확인할 수 없어? 오늘만이 몇 번째야? 그냥 내가 좀 그래서 갑자기 벌써 18살. 내가 너무 여러분들을 어른처럼 대하나? 다 일일이 연락해줘서 통화하고 체크받고 해줘야 되나? 아니잖아. 좀 그런 것 좀 하자. 그리고 지가 딱 보면 모르겠어? 딱 얼핏 봤는데 내가 아니네. 꼭 문을 열고 와서 저 아니죠? 라고 확인을 받아야 돼? 아유. 자, 마저 해볼게요. 1이면 우리가 지금 X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요 정도의 정보력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요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가 얼마예요? 1대 2대 루트 3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니 여기가 2분의 1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 방향으로 2분의 1 루트 3이야. 그럼 두 번째는 반대 방향이죠. 이렇게 잘라 들어가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잘라 들어가서 여기가 4분의 1이라고 써 있잖아. 그러면은 1대 2대 루트 3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니 여기가 8분의 1 루트 3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두 번째는 이 방향으로 8분의 1 루트 3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괜찮아? 네. 여기서 찾아야지. 1, 2 구하면 끝났어. 1, 2 구하면. 자, 어차피 A라는 개념은 2분의 1 루트 3으로 설정을 했어. 근데 얘가 두 번째잖아. 그럼 공비라는 개념이 얼마로 된 거야?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 방향으로 뒤집은 거니까. 정방향, 역방향, 또 다시 정방향, 역방향으로 가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뿔만은 뒤집어지니까 마이너스 붙인 건 당연하죠. 그래서 1, 2만 구해봤는데 A랑 공B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기하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믿고 가는 거야. 왜?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거 확인했잖아. 그러면은 최종적인 수렴값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4분의 3, 2분의 루트 3 해서 3분의 2 루트 3이라는 최종 결론을 얻을 수 있겠다. 틀렸네. 왜 5죠? 왜 5지? 왜 5지? 왜 5지? 똑같이 썼는데 왜 틀렸지? 이게 말이 돼? 4분의 5인데 누가 이거 4분의 3이라고 써놨어? 이거 누구야 이거? 4분의 5죠? 5. 자, 이게 x값이야. y값도 가보자. 네. 자, y값은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1이죠. 그래요. 이쪽은 8분의 1입니다. 이제 1, 2 구했잖아. 그럼 된 거야. 자, 1, 2 구했으면 b라는 표현을 쓸게. 얘가 2분의 1이고요. 올라가는 녀석이 4분의 1이죠. 확인됐습니까? 네, 그래서 1-r분의 a 4분의 3, 2분의 1 그래서 착착 3분의 2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도착하는 목표는 5분의 2루트 3, 3분의 2라고 쓰면 되겠다. 괜찮아? 쉽죠? 이게 기하적 해석이 동반되면 쉬워. 근데 이게 어려우면 뭐가 어렵겠어? 첫 번째 A 구하는 게 어렵습니다. 첫 번째 A 구하는 거. 네. 페이지 61쪽. 문제 번호 23번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원 잘 그리는 것 같지 않아요? 대충 그려도? 같이 해볼까요? 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어차피 이게 등비급수 프랙탈인 건 느껴져야 돼. 그래서 내가 1 빼기 r분의 a, 그러니까 1, 2만 구하겠다. 이 생각으로 접근하는 거야. 오케이? 네,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몇 도예요? 60도면은 중심각이 몇 도라고 이어져야 돼요? 여기가 120도라고 이어져야 되겠지.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래?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래요. 그러면 왜요? 이렇게 되는 법칙 기억납니까? 사인 법칙 최근에 배웠었죠. 그래서 사인 60이 얼마예요? 사인 60 2분의 3 2분의 루트 3 그래서 a는 4 2분의 루트 3 2루트 3 3변의 길이가 2루트 3이죠. 그래서 a라는 길이가 2루트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눠볼게. 그럼 당연히 여기도 90도죠. 여기가 60도니까 몇 대 몇 대 몇?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가도 상관은 없어요. 사인 법칙 안 쓰고. 어쨌든 요만큼의 길이가 1이라는 건 체크가 됐죠. 그럼 요만큼의 길이도 1이라는 건 체크가 됩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어? 그러면 요 사각박스의 넓이는 벌써 구했죠. 요게 1이고 요게 2루트 3이니까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요만큼을 빼줘야 되겠죠. 할 꼴을 빼줘야 되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부채꼴의 넓이 구하고 어떻게 구하죠?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r 제곱 세타로 구하겠죠.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가 2분의 1 4 3분의 2 파이야. 그렇지? 여기서 삼각형을 빼줘야 되겠죠. 삼각형 2분의 1 2루트 3 1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정리가 잘 되나 이거? 일단 여기 계산하면 얼마냐? 3분의 4 파이 착착 루트 3 요만큼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는 2루트 3에서 3분의 4 파이 플러스 루트 3을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a가 3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4 파이라는 걸 구했어. 그래요. 이제 비율을 구하면 되겠지. 어차피 이건 비율 값이니까. 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는 세팅이 요 안에 있는 원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동심원으로 해석되는 거 보여요? 그래? 동심원 해석되는 거 보여? 그러면은 이 주황색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은 얼마로 읽어져? 1로 읽어지는 것도 체크가 됩니까?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이 얼마였다고?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이? 그럼 일단 비율 값이 1대 2겠죠? 그럼 넓이 값은 얼마로 바뀌어요? 4분의 1로 줄겠죠? 그러니까 공비가 얼마라는 거야? 4분의 1이라는 거야. 라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최종 결론. 우리가 구하는 값은 1-4분의 1분의 a 값 3분의 9루트 3 빼기 4파이 이것도 4분의 3 9분의 4 49 30 뭐야 49 36 루트 3 44 16 파이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오냐? 그래서 체크할 수 있겠다. 아까 우리가 1 빼기 r분의 a r은 생각보다 쉽게 구해집니다. r은 그렇기 때문에 a 구하는데 포커싱을 맞춰야 돼. 그래요? 자, 어때? 문제가 엄청 길고 복잡한 것 같지만 막상 기하적 해석이 살짝만 동반돼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근데 숫자들이 좀 지저분한 것들이 딸려 나와서 그런 거야. 미적은 어쩔 수 없어요. 숫자들이 예쁘게 잘 안 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수, 루트, 뭐 파이 다 따라 나와요. 알겠지? 네. 그래서 우리의 이 유형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풀기 위한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연습을 충분히 많이 여러 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